해가 진 밤, 월유가 읽어주는 이야기. 안녕하세요. 월유입니다. 제가 오늘 읽어드릴 이야기는 아서 코난 도일의 셜록 홈즈 추리걸작선 빈사의 탐정입니다. 빈사의 탐정. 셜록 홈즈가 묵고 있는 하숙집 여주인인 허드슨 부인이 홈즈 때문에 오랫동안 고생해왔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2층의 그의 방에는 느닷없이 별의별 사람들이 다 찾아올 뿐만 아니라 홈즈 자신의 생활 방식이 남다르고 불규칙적이어서 허드슨 부인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데 충분했다. 쉬운 예를 들자면 정리정돈가는 담을 쌓은 데다 한밤중에 바이올린 연주에 열중하는가 하면 때로는 방 안에서 권총 연습을 한답시고 부인을 놀라게 했다. 그것도 모자라 화학 실험을 해서 고약한 냄새를 집 안에 풍기기도 하는 것이다. 더구나 홈즈의 주변에는 폭력과 위험이 따라다니기 마련이라 런던 시내에서 홈즈만큼 지독한 하숙인을 찾아보기도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하숙비는 후한 편이다. 내가 함께 지낸 몇 해 동안 홈즈가 지불한 금액만으로도 그만한 집을 사고도 남을 만했다. 한편 허드슨 부인은 마음속으로 홈즈를 존경하고 있어서 홈즈가 아무리 기상천외한 짓을 해도 결코 잔소리를 하지 않았다. 또한 홈즈에게 각별한 호의를 갖고 있었는데 그것은 홈즈가 여성을 대하는 태도가 각별히 상냥하고 예의 바르기 때문이다. 홈즈는 본디부터 여자를 멀리하고 믿지 않는 성격이나 늘 기사답게 행동했던 것이다. 내가 결혼해서 홈즈와 떨어져 살게 된 지 얼마 안 되어 바로 그 허드슨 부인이 나를 찾아와 걱정스러운 얼굴로 호소했다. 홈즈 씨가 대단히 위독하시답니다. 왓슨 박사님, 요즘 사흘 동안 계속 몸이 허약해져서 이젠 하루를 넘기기도 어려울 지경에 와 있어요. 그러면서도 결코 의사를 부르지 못하게 하세요. 오늘 아침에도 광대뼈가 툭 붉어져 나온 얼굴에 눈만 번쩍이고 있는 모습이 안쓰러워 보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홈즈 씨, 당신의 허락이 있든 없든 간에 의사를 모시러 가겠습니다. 하고 내가 말했더니 그렇다면 왓슨 박사나 불러주시죠. 하고 허락을 내렸습니다. 지금 곧 가보시지 않으면 임종도 지켜볼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홈즈가 그렇게 아프다는 것은 예상치 못한 일이었기에 급히 외투와 모자를 집어들고 부인과 함께 마차를 탔다. 마차 속에서 나는 허드슨 부인에게 좀 더 자세한 내용을 물어보았으나 부인은 고개를 흔들었다. 나는 통 아는 것이 없어요. 강 기슭 뒷골목인 로즈 하이즈에서 어떤 사건을 조사했는데 그곳에서 병을 얻어왔다는 거예요. 수요일 오후 자리에 누운 뒤로 머리를 들 기운도 없는 것 같아요. 사흘 동안을 물 한 모금도 마시지 못하고. 그거 보통이 아니군. 왜 진작에 의사를 부르지 않았나요? 허락을 해줘야 말이죠. 아시다시피 황소고집 아닙니까? 하여간 가보시면 놀라실 거예요. 과연 눈뜨고는 못 볼 상태였다. 안개가 짙은 11월의 어두컴컴한 방 안에서 살이 빠져 눈만 퀭한 홈즈의 얼굴이 침대에서 비스듬히 이쪽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 순간 마치 심장이 얼어붙은 것 같은 충격을 받았다. 열이 심한 탓인지 눈에 심하게 핏발이 서고 양볼은 고열 때문에 불그스레했고 입술은 희게 일어나 있었다. 이불 위로 나온 앙상한 손은 쉴 새 없이 떨리고 목소리는 쉰 것처럼 잠겨 있었다. 내가 방에 들어갔을 때 홈즈는 축 늘어져 잠들어 있었으나 이쪽을 보고 눈을 감은 것은 나를 알아보았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왓슨, 나도 이젠 볼장 다 본 것 같아. 모기 소리만큼이나 약한 말소리였지만 평소에 장난기가 엿보이는 푸념이었다. 나는 홈즈에게 가까이 가며 외쳤다.
이게 어찌된 일이란 말인가? 그러자 그는 갑자기 명령투에 날카로운 소리를 질렀다. 가까이 오지 마. 가까이 오면 안 돼. 더 이상 가까이 올 생각이라면 이 방에서 나가주게. 왜 그러는 겐가? 곁에 오는 것이 싫어서야. 이유는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은가? 허드슨 부인의 말대로 홈즈는 열에 들떠 있는 것 같았다. 그래서 더욱 홈즈의 초췌한 모습을 보는 것이 애처로웠기에 나는 달래듯 말했다. 힘이 되어주고 싶네. 내가 하라는 대로 해주는 것이 힘이 되어주는 것일세. 알았네, 홈즈. 홈즈는 딱딱한 표정을 풀고 숨을 몰아쉬면서 물었다. 기분이 상했나? 불쌍하게도 이런 모습으로 누워있는 것을 보고 내가 어떻게 기분이 상할 수가 있단 말인가. 홈즈가 묘한 침통한 소리로 말했다. 이러는 것도 모두가 자네를 생각해서라네, 왓슨. 나를 위해서라니? 나는 내 병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있어. 수마트라의 풍토병인 쿠리병이네. 이 병에 대해서 별로 연구된 것은 없으나 하나만은 확실한 것이 있네. 일단 걸리면 반드시 죽고 또 무서운 전염력을 갖고 있지. 홈즈는 열에 들뜬 소리로 이야기하며 자기의 긴 손을 흔들어 자꾸 좀 더 떨어져 있으라는 신용을 했다. 몸을 접촉시키면 전염당해. 왓슨, 나를 만지지 말게. 떨어져 있으면 상관없으니까. 여보게, 홈즈. 그런 일을 내가 두려워할 줄 아는가? 그런 것쯤 내가 겁내고도 친구로서의 의리를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내가 다시 한 발자국 내디뎠을 때 홈즈는 험악한 얼굴로 매섭게 말했다. 자네가 더 이상 가까이 오지 않는다면 이야기라도 나누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이 방에서 나가줘야겠어. 나는 홈즈의 괴팍한 성격을 잘 알고 있었기에 늘 홈즈의 어떤 부탁이라도 들어주었다. 그러나 이 경우는 의사의 입장으로서도 홈즈를 내팽겨쳐둘 수 없다고 생각했다. 홈즈, 자네는 지금 보통 몸이 아니야. 그리고 환자는 어린아이처럼 보채기 마련이지. 그러니 자네가 보채든 말든 자네를 진찰하고 치료를 할 수밖에 없네. 홈즈는 환한 눈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꼭 진찰을 받아야 할 일이라면 믿을 수 있는 의사를 보내주게. 그렇다면 나는 믿을 수 없다는 건가, 홈즈? 자네의 우정이야 믿을 수 있지. 하지만 우정과 의술은 별개의 것이지. 결론을 말하자면 자네는 개업한 지 얼마 안 되는 경험이 부족한 신출내기가 아닌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은 마음 아픈 일이지만 내 입장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일세. 나는 몹시 감정이 상했다. 자네의 인격에 어울리지 않는 소리군. 홈즈, 그런 면을 봐서라도 자네의 정신 상태가 병 때문에 흐려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네. 하여간 자네가 나를 의사로서 신뢰할 수 없다면 강요는 하지 않겠네. 나 대신 런던에서 인류로 치는 의사를 부르기로 하세. 누가 손을 써도 써야 하니까. 나는 여기에 서서 자네가 죽어가는 것을 볼 수는 없네. 홈즈는 흐느껴 우는 소리인지 신음소리인지 분간할 수 없는 소리로 이렇게 말했다. 자네의 호의를 모르는 것이 아니야. 하지만 자네가 동양의 질병에 관해서 경험이 없으니 어쩌겠나. 터퍼놀리 열병이 뭔지를 아는가? 대만의 흑부패병이라는 것을 겪어보았는가? 잘 모르겠는걸? 동양에는 여러 가지 기묘한 병이 있다네, 왓슨. 그는 한마디 말을 하고 나서는 쉬엄쉬엄 하면서 쇠약해지는 힘을 짜내듯 말했다. 나는 최근 범죄의학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많은 것을 알았네. 이 병에 걸린 것도 그런 연구를 하는 과정에서였지. 이 병은 치료할 방법이 막연하다네. 그럴 수도 있겠지. 하지만 열대병에 관해서는 세계적인 권위자로 알려진 에인스트리 박사가 런던에 체류 중일세.
제발 반대하지 말게. 홈즈, 내가 가서 모셔오겠네. 나는 문 쪽으로 향했다. 그런데 놀랍게도 숨이 턱에 닿은 환자가 침대를 박차고 문 쪽으로 달려가더니 찰칵 자물쇠를 채우고는 다시 침대로 돌아가 쓰러지는 것이었다. 강제로 열쇠를 빼앗지는 않겠지? 왓슨? 이제 이 방에 갇힌 꼴이 되었네. 내가 나가도 좋다고 말할 때까지는 이 방에 있도록 하게. 속을 썩이지 않을 테니까. 자네가 진심으로 나를 생각해주고 있다는 것은 나도 잘 알고 있네. 자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도 좋으니까 내가 기운을 차릴 때까지 여유를 주게. 하지만 지금은 안 돼. 왓슨, 지금이 4시니까 6시가 되면 마음대로 하게. 그건 정신 나간 소리야, 홈즈. 불과 2시간일세 6시에 가도 좋다고 약속하겠네. 기다려 주겠나? 별 수 없군. 고맙네, 왓슨. 이부자리는 내가 손보겠으니 제발 가까이 오지 말게. 그런데 왓슨, 또 하나의 조건이 있네. 자네가 데리고 올 사람은 그 열대병 전문가가 아니라 내가 지명하는 사람이어야 하네. 그러지. 그 사람이 누군가? 이따가 말해주지. 이제야 서로 간에 타협이 된 것 같군. 나는 피곤하니 좀 쉬어야겠어. 6시가 되면 다시 이야기하세. 저기 잡지가 있으니 그거나 읽고 기다리게. 나는 잠시 선 채로 침대 위에 홈즈를 바라보았다. 얼굴 위에까지 담요를 뒤집어 쓴 그는 곧 잠드는 것 같았다. 그렇다고 잡지를 뒤적거릴 생각도 나지 않았기에 방 안을 서성거리며 벽에 질비하게 붙은 유명한 범죄인들의 사진을 새삼스럽게 눈여겨보며 시간을 보냈다. 그러는 동안에 발길이 벽난로 앞에 멎었다. 벽난로의 장식대 위에는 담배 주머니, 주사기, 편지봉투를 뜯은 칼, 권총 등 잡동사니가 늘어져 있었다. 그 중에 상아를 다듬어 정교하게 만든 작은 상자가 눈에 띄었다. 처음 보는 것이었기에 가까이 보려고 손을 뻗어 집어들었다. 그 순간 홈즈가 길가에까지 들릴 정도로 큰 소리를 질렀다. 그 소리가 얼마나 크고 갑작스런 것이었는지 정신이 다 아찔할 정도였다. 휙 뒤돌아보니 홈즈의 이글거리는 눈이 겁에 질린 듯 나를 노려보고 있었다. 나는 상자를 손에 든 채 어안이 벙벙해서 그를 바라보았다. 상자를 내려놔! 어서 상자를 내려놓으라니까! 내가 상자를 제자리에 놓자 비로소 그는 안도의 숨을 몰아쉬었다. 나는 내 물건에 누가 손대는 것은 질색이야. 자네도 내 성미 잘 알고 있지 않은가? 자네의 그 경솔한 행동은 참을 수 없네. 명색이 의사라는 자네가 환자를 화나게 만드는군. 가만히 앉아있게. 그리고 나를 마음 편히 누워있게 좀 해주게. 나는 이 일로 불쾌한 마음을 억누를 수가 없었다. 어쨌거나 홈즈가 까닭도 없이 흥분하고 평상시에 그 온화한 말씨와는 동떨어진 난폭한 말을 마구 내뱉는 것으로 보아 마음이 흐트러질 대로 흐트러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명석한 머리가 궤도를 벗어나는 것만큼 처참한 것도 드물다. 나는 정해진 시간까지 묵묵히 앉아 우울한 생각에 잠겼다. 홈즈도 은밀히 시계를 보고 있었던 것 같다. 까닭인즉 6시가 되자마자 앞서와 마찬가지로 열에 들뜬 말투로 이야기를 시작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왓슨, 주머니 속에 잔돈이 있나? 있네. 은어는? 쓸 만큼은 갖고 있지. 반 크라운 화폐도 몇 개 가지고 있나? 5개. 아, 너무 적은걸? 정말 운이 나쁘군. 왓슨, 하지만 적은 대로 그것을 시계 주머니에 넣을 수 있을 때까지 채우게. 그리고 돌아갈 때는
그것을 모두 왼쪽 바지 주머니에 옮기도록 하게. 그래야 자네의 균형이 잘 맞을 걸세. 열이 심해서 헛소리를 하는 것일까? 홈즈는 몸을 떨며 다시금 기침 소리인지 흐느낌인지 분간하기 어려운 소리를 냈다. 벌써 밤이 깊었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